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많은 분들이 오늘만 버티면 된다, 오늘만 버티면 된다 이렇게 시장을 대응하고 계신데요. 오늘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는지 첫 번째 OX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케미, 오늘 엔케미 급등해서 뭐 새로운 뉴스가 있나 하고 막 쭉 찾아봤어요. 그런데 뭐 전액의 생산 능력 공격적 확대에 대한 기대도 있고 지금 뭐 엔캠 측에서 실적 가이던스를 되게 좋게 이야기했다. 그 소식 때문에 주가 급등하는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두 분은 오늘 엔캠의 급등에 대해서 어떤 의미 부여를 하시겠습니까? OX 의견 주시죠. 기동현 대표님은 오늘 엔캠에 대해서 X를 주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연일 순매수와 함께 오늘 갑자기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맞아요. 한 4거래일 정도 계속 매수가 잡혔었고 오늘 이슈로 보자면 이제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작년 코스닥 상장한 이후로 이제 주가가 조금 이제 하향세를 조금 걷기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공모가 거의 비슷한 근처 가격대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했을 때는 156% 정도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적자가 좀 계속되고 있는 부분들이 영업 손실이 79억 원이에요. 해서 적자를 전환을 했고 순이익도 지금 적자 전환을 해가지고 66억 원 정도의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해액 쪽을 한번 보시면 뭐 소재, 양극재, 음극재, 뭐 동박, 전해액 이렇게 뭐 2차 전지 소재 단으로 조금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해액 쪽은 앞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리스크들을 어떤 식으로 조금 출구 전략을 만들지가 조금 중요해 보입니다. 뭐 꿈의 전지라도 불리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이기 때문에 전기차 업체 최근 들어서 뭐 최대 화두인 어떤 화재라든지 폭발 위험성 그리고 어떤 에너지 수율 같은 것들을 높이기 위한 어떤 차세대 배터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되고 있고 글로벌 완성차라든지 2차 전지 업체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전고체 배터리를 25년에서 30년도까지 상용화할 계획들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 탄력을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반대로 방승재 실장은 엔캠을 O 주셨어요. 네, 엔캠을 오로 드린 건 폐배터리 쪽으로도 사실 볼 수 있기 때문에도 사실 있거든요. 네. 일단 이슈가 들어왔고 물론 지금은 아무래도 생산 능력 공격적 확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장대 양봉이 들어선 걸로 보이는데 2차 전지 전해 그리고 첨가제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또 회사죠. 2차 전지 관련 또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은 저는 2차 전지 쪽을 단기로 접근하는 것보단 좀 중장기로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접근하는 것보단 일단 눌림목이나 이렇게 조금 주가가 좀 빠졌을 때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분들은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바로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설립한 해외 공장에서 2차 전지 제조할 때 사용되는 폐 MNP 를 리사이클링하는 그런 사업을 또 신규 사업으로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후속 폐배터리 관련주로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21년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로 부각받은 이력 자체는 이미 있으나 다른 소재주들에 비해서 실적이 뒷받침되어 주지 못하면서 현 위치까지 지금 약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사업으로 인한 실적 개선 자체는 확인은 되지 않으나 이런 가이던스나 이런 좋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후에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폐배터리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보유에는 이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단기 접근보단 조금 눌렸을 때 접근하는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캠에 대해서는 OX 두 가지 의견을 다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LG이노텍으로 넘어가 보죠. 아이폰 주문 급증, 신작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뭐 이제는 너무 그 사양이 고사양화돼서 휴대폰의 그 교체 수요가 길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항상 신작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반응하고 주가도 반응하는 이 아이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LG이노텍이 그 안에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보시죠. 네, 오 의견 두 분 다 주셨는데 네. 제가 슬쩍 보니까 방승재 실장님은 지금 삼성. 네, 갤럭시 네. 쓰시고 저도 삼성이네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아이폰 쓰시는 줄 알았는데 저도 삼성입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지금 갤럭시 삼성폰을 쓰고 있지만 아이폰의 이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로 들립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아이폰을
주로 써왔었는데 삼성을 쓰기 시작한 건 사실 삼성페이 때문이긴 한데 네. 애플페이도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 그거 반대로 지금은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4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설명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뭐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카메라가 좀 늘면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슈들도 있고, 그리고 아이폰 14 가격에 대한 우려는 사실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싸다라는 인식이 너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달러 환율로 인해서 우리는 조금 비싸게 살 수는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이 아닌 LG 이노텍 입장에서는 수출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이폰 14가 의외로 이제 혹평을 받지 않는 이상 실적은 분명히 향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22년 연간 실적 전망치를 보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리포트들과 긍정적인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조금 보더라도 30만 원에서 32만 원 선에 좀 지지하는 모습 지금 나오고 있고, 이제 올해 3월 기준으로 저점은 이미 좀 고정이 돼서 이어나가고 있지만 고점은 사실 좀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이런 흐름을 삼각 수렴이라고 말을 하는데 일정 기간 이후에 상승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또 패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실적과 그리고 수급을 좀 체크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5를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LG 이노텍 5. 혹시 그럼 이 아이폰 효과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종목으로는 LG 이노텍과 함께 무엇이 있을까요? 뭐 최근에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뭐 BH 정도, 그리고 LG 이노텍 같이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카메라 모듈 사업을 보시면 뭐 아이폰 13만의 수혜가 아니고 네. 뭐 전기차 쪽, 전장향 사업 쪽으로도 이제 레벨 3 자율주행차로 넘어가게 되면서 카메라 모듈 대수도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보통 최근 들어서 이제 LG 이노텍도 그 플립칩 볼그레이드 어레이라고 하죠. FCBGA 사업을 조금 신사업 영역으로 조금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 14 관련 수혜로만 보기에는 조금 단기간에 조금 모멘텀이 조금 사그라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크게 전장 사업 쪽에 대한 수혜들, 그리고 XR, VR 기기 시장 쪽으로도 카메라 모듈 대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FCBGA 사업까지 조금 영위하는 것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시면 훨씬 더 조금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을 포함해서 아이폰 부품 이야기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이에요. 태양광 사업에 7,600억 원 투자, 전망은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그 태조 이방원의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많이 내려왔어요. 네, 맞습니다. 많이 내려왔는데 그 와중에도 뭐 현대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오늘도 또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종목별로 희비가 갈리는데 하나솔루션은 어떤 포지션일까요?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죠. 여기도 오르일치가 되었습니다. 기동현 대표. 네. 하나솔루션이 좋아요? 아니면 아직 태조이방원의 그 태가 살아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IRA 감축법, 그리고 미국의 어떤 이 공급망 재편에 따라서 움직이는 섹터, 그게 나은 섹터가 태조 이방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태조 이방원에 대한 어떤 불신은 지속적으로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G7의 그 유가 그 제한 때문에 러시아 쪽에서 이제 노드스트림을 또 무기한으로 완전히 공급을 끊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태양광 수요를 조금 지속적으로 견조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태양광 비중을 조금 빠르게 늘리는데 어떤 오늘의 또 트리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도 조금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영업이익 측면에서 충분히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좀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이 되게 되면 이제 내년부터 하나솔루션이 약 2,700억 원 이상의 세제 혜택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미국 본토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제품에만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들을 조금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라든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에서 지금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폴린실리콘 가격 하향 안정화, 그리고 달러의 어떤 강달러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서 우호적인 환경이 조금 지속될 수가 있겠고, 수급도 보시면 기관이 최근 들어서 9월 6일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사모펀드에서도 지금 하나솔루션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업사이드가 좀 열려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5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외에 두 분이 오늘 직접 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산다면 저희는 이 종목을 매수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장 미리 보기 종목 키워드는요? 포르쉐 그리고 나이스입니다. 포르쉐는 갑자기 또 하나의 테마를 형성했는데 네. 사실 이걸 저희가 믿어봐도 되나 약간 그런 이야기를 며칠 전에 네. 나눠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와 관련된 종목일 것 같고 뭐 나이스는 뭐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던가 뭐 나이스 그룹이겠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열어보도록 하죠. 나이스 평가 정보 그리고 임팩인데 나이스 네. 왜 고르셨습니까? 일단 오늘은 좀 키워드에 네. 있어서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네. 원래 네. 니케, 뭐 니세 뭐 이런 걸로 하려 했는데 그럼 진짜 혼났어요. 네. 그렇죠. 그럴까봐 저번에 네. 한번 혼날 뻔해가지고 네. 오늘은 조금 단순하게 나이스로. 나이스 평가 정보가 네. 좀 좋은 매력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 일단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 네. 위치도 너무 좋고 그리고 최근에 애플페이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져와 봤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기업 정보 제공 및 그리고 컨설팅 그러한 산업들을 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또 기업입니다. 그래서 금융 데이터 사업을 진행하는 서비스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최근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12월부터 사용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이슈 때문에 그런 전망 속에 관심이 좀 증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한국정보통신이나 이로운 같은 종목들이 먼저 출발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후속적으로 그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안정적인 본업을 통해서 실적이 지금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뭔가 급진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19년 기준으로도 매년 10%에서 20%씩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저평가 매력도가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 PER이 172.68인데 현재 PER이 15.66이고 12개월 선행 PER이 14.12이기 때문에 현재도 저평가인데 22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도 저평가 매력도가 더 부각될 것 같고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좀 됩니다. 그래서 외인과 기관의 꾸준한 순매수는 사실 들어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지만 오늘 기관과 외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걸 체킹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바닥 다지기를 조금 마치고 상대적으로 좀 긴 양봉을 좀 기록하는 모습 그리고 애플페이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는 순간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좋은 주가 위치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이슈뿐만이 아닌 재무적인 가치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종가부터 잡아보셔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종가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3,500원, 목표가는 16,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이스 평가 정보를 오늘의 첫 번째 마감의 산다로 들어봤고요. 포르쉐 인팩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포르쉐 IPO 관련해서 세아 메카닉스를 다뤘는데 네네. 인팩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뭐 관련주들 보시면 뭐 화신이라든지 뭐 코리아 FT 뭐 3기 정도 그 세아 메카닉스까지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팩은 포르쉐 이슈도 있지만 어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다양한 고객사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조금 또 반대급부로 걱정이 되고 있는 포르쉐가 상장을 지속적으로 IPO 시장에서 끝까지 추진을 해낼 수 있을까? 만약에 이런 부분이 연기가 됐을 때 주가가 조금 단기적으로 크게 좀 출렁일 수 있겠다라는 걱정들을 인팩이 어느 정도 좀 상쇄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이미 작년을 넘어서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포르쉐 관련주 중에 실적도 계속 급증을 하고 있고 대규모 시설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 지금 인팩이 타이칸에 장착되어 있는 전자제어 서스펜션 시스템의 공기제어 밸브를 공급 중입니다. 포르쉐의 기업 가치가 약 82조 원에서 116조 원 정도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데 상장이 되고 나면 이제 포르쉐 측이라든지 폭스바겐 그룹에서 이 전기차 시장의 어떤 외형 성장을 좀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자금 조달이 조금 용이해지지 않을까 여기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지속적으로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팩이 현재 포르쉐 외에도 아우디라든지 루시드 모터스의 전장 부품 공급도 하고 있고
현대차에 PCB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확대에 따라서 수혜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등이 유럽 쪽 그리고 북미 쪽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상황이거든요. 19년도부터 뭐 EGMP 전용 차량 시장이 계속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 전동화 차량이라고 보시면 내연기관에다가 그냥 전기차 배터리만 얹어가지고 전기차라고 이제 판매를 했다면 EGMP 쪽은 아이오닉 5라든지 기아의 EV6, 제네시스 GV60 같은 태생부터 전기차 플랫폼 안에서 태어난 차량들입니다. 해당 차량들에 대한 어떤 PCB 기판을 지금 임팩이 독점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포르쉐 이슈와 맞물려서 좀 중장기적으로 이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친환경 차량용 부품입니다. PCB 어셈블리도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모비스에서 이제 발주를 받아서 생산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형이 뒤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구조적으로 일단 포르쉐 이슈를 당분간은 조금 가져가는 부분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포르쉐 하나만의 이슈로 움직이지 않고 조금은 안정적인 부분을 확보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호적인 업황이 계속되고 있고 환율이 계속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혜 지속적으로 입을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종가부터 7,800원 선에서 조금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1,200원 그리고 손절은 6,900원으로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팩을 꼽았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장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방승세 실장, 오늘 외국인이 사들이거나 팔았던 대표적인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오늘 사실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도를 또 어제에 이어서 이었지만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됐고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근처에 조지아주의 신공장을 착공 준비한다라는 그런 이슈들도 있고 그에 따른 그 강종이 가동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IRA 법안 수혜도 또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속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 같고요. 그리고 모빌리티 플라스틱 사용 증가로 인해서 지속적인 사용량의 증가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좋은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고 LG화학, 그다음에 LG화학인데요. 2050 넷제로 수소 사업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 사실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이게 더욱더 부각돼서 수급이 들어온 것 같고 24년 5만 톤 규모 수소 공장 계획도 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이슈가 수급으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순매도 종목으로는 현대차인데요. 지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 굉장히 좋지만 아무래도 그간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는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속되고 있고 리포트를 찾아보더라도 내년 1분기부터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안 좋은 이슈들 다 있다 보니까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최근에 블록딜 관련 투심 자체가 많이 해소이 됐기 때문에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두 번째 회사채를 또 발행한다는 이슈가 악재에 또 악재를 더하는 그런 흐름으로 확인이 돼서 매도세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 네. 기관이 매수한 종목, 매도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매수 종목 상위로 보시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먼저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네. 6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분기에 그 평균 판매 가격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업황 속에서도 컨센서스 상회하는 흐름들이 나와줬고 앞으로 하반기 본격적으로 신차용에 대한 그 타이어 수요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DENT 그리고 11거래일 연속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제조 공정에서 레이저 노칭 장비를 상용화한 이슈들이 오늘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규모 장비 발주를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좀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DENT가 지금 상용화한 레이저 노칭이 기존의 프레스 노칭 대비해서 설계값에 따른 대응력 그리고 수율 면에서 훨씬 좋은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도 상위로는 페노션입니다. 지금 기관이 10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섰는데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죠. SCFI 그리고 BDI 지수 모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 운임 쪽의 지수가 계속 낮아지게 되면서 페노션이라든지 HMM까지 조금 주가가 하방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고 두산 인프라코어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현재 6거래일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24일에 중국 정부의 어떤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국내 뭐 건설 기계라든지 건설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여주나 싶었지만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공매도 수량도 같이 급증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두산 인프라코어의 공매도 수량이 코스피로는 6이고요. 전체 시가총액 비중
비중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공매도 비중이 4% 이상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하방 압력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에 오늘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받습니다. 오늘 뭐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특히 장 마감을 앞두고 좀 변동이 크면 어떡하나, 상승을 많이 반납하면 어떡하나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하면서 보셨을 텐데 살짝 상승폭은 줄어들었지만 크게 밀리진 않았습니다. 오늘 장에 또 눈에 띄는 게요. LNF예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LNF가 지금 장 마감 앞두고 7% 상승까지 그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무언가 양극재로의 턴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다. 오늘 뭐 LNF뿐 아니라 이 종목이 가장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에코프로 BM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최근에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뭐 폐배터리까지 더해지면서 연일 급등을 보인 바 있었잖아요. 오늘 LNF의 상승에 대해서 방승재 실장도 무언가 좀 그동안 추세 하락에 대한 반등의 신호라고 의미 부여를 해도 괜찮은지 2차 전지, 양극재 어떻게 볼까요? 지금 어쨌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에 대한 이슈 관련 기업들의 흐름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지금 사실 아무래도 태조 이방원 이러한 특징적인 종목들 그리고 테마의 이슈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수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좋은 기업들의 좀 흐름은 좀 반대로 가는 경향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늘 또 파월 의장이 또 연설이 또 있죠. 그러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매크로 이슈들을 좀 체크해 나가면서 저렴할 때 계속 지속적으로 담는다라고 하면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거기 때문에 다른 그러한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에 있어서 수급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눌렸을 때는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그런 전략들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큰 화두가 사실 환율이었잖아요. 네네. 네. 1,380원대로 훌쩍 넘어가면서 이제 네. 1,400원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뉴스로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좀 급등하는 환율이 살짝 멈칫하면서 시장이 안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네. 환율이라던가 기동현 대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저도 지속적으로 이제 고환율이 지속적인 부담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네. 추석 연휴 전후로 해가지고 22의 통화정책 회의도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지금 시장에서는 50bp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또 뭐 상회하는 75bp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제 유로화가 단기간에 조금 반등을 해주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환율이 안정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20이라든지 8월에 있을 뭐 CPI, 미국 CPI 발표까지가 지금 추석 연휴 전후로 이렇게 껴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잡는 데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점진적으로는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비중을 조금 늘려나가면서 단기적으로 조금 트레이딩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점진적으로 안전자산이라든지 경기방어주 쪽으로 조금 쳐다보시면 좋겠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은 추석 연휴 이후로도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호가 함께 하셨습니다.